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스만 누르마고메도의 UFC 데뷔전이 점점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의 코치인 차비어 멘데스가 최근 우스만의 UFC 데뷔 상대로 여러 명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멘데스는 서브미션 라디오와의 새로운 인터뷰에서 우스만이 UFC로 넘어오게 된다면 처음부터 상당히 강한 상대와 맞붙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이름은 아르만과 일리아였습니다. 멘데스는 이 두 선수를 우스만이 상대하고 싶은 말 그대로 탑급 대결의 후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멘데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우스만이 UFC에 합류한다면 단순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상대와 데뷔전을 치르는 것보다 현재 라이트급 정상급에 있는 선수와 맞붙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대가 우스만에게 주어질지는 코치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멘데스 역시 최종 결정은 우스만과 UFC의 협상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가능성이 등장했습니다. 멘데스는 UFC가 우스만에게 패디와 같은 선수, 즉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강력한 경쟁자를 데뷔 상대로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패디 정도의 상대라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맥스 홀로웨이까지 거론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매치업이 아니라 멘데스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멘데스는 결국 우스만이 UFC에 진출한다면 탑5 수준의 상대와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르만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UFC가 우스만의 데뷔전 상대로 아르만을 선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리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멘데스는 일리아가 현재 상황에서는 우스만의 데뷔전 상대 후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결국 우스만의 UFC 데뷔전은 단순한 첫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르만, 패디, 맥스 홀로웨이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UFC가 실제로 어떤 상대를 선택할지에 따라 우스만의 UFC 커리어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멘데스의 발언을 보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스만의 팀은 UFC 데뷔부터 큰 무대와 강한 상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안 게리가 이슬람 마하체브와의 중요한 대결을 앞두고 체육관에서 퇴출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새로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게리의 스파링 파트너였던 알렉스 판드가 과거 두 사람의 그래플링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영상에선 게리가 그라운드에서 통제당하는 모습이 담겼고 해당 장면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게리는 이 영상에 상당히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판드가 최근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판드에 따르면 게리가 화를 낸 이유는 단순히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짐 규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드는 당시 게리 역시 훈련 전체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누구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고 판드의 아내 역시 케이지 밖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게리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게리는 판드에게 직접 연락해 체육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판드는 실제로 그날 체육관에 찾아갔고 두 사람은 직접 만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에는 게리에게 특별한 악감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또 다른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판드는 게리가 최근 리온 에드워즈의 체육관에서 훈련하던 중 스파링 장면을 촬영했고 결국 체육관에서 영구 퇴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드의 설명에 따르면 체육관 측은 게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훈련 모습을 촬영하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게리가 계속 훈련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체육관 측이 그를 내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촬영된 스파링 영상 때문에 강하게 반발했던 게리가 불과 몇 주 뒤 비슷한 문제로 다른 체육관에서 퇴출됐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스파링 영상 하나를 넘어 선수들의 사생활과 체육관 예절, 그리고 비공개 훈련을 어디까지 촬영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마카체브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게리를 둘러싼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스만 누르마고메도브의 UFC 이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PFL에서 아치 컬린을 꺾은 이후 팬들 사이에선 그의 다음 행선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경기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우스만의 PFL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고 자연스럽게 가장 큰 관심은 UFC가 그를 영입할 것인지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UFC CEO 다나 화이트가 직접 우스만의 UFC 영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나 화이트는 최근 벨그레이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스만을 UFC에 영입하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Sure. 다나는 이 말을 하면서 크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물론 단 한마디의 답변만으로 계약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나 화이트가 보여준 반응은 분명 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챔프 브라운즈를 통해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이후 다나 화이트 역시 직접 반응했습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 웃는 이모지를 남겼습니다. 이 작은 반응 하나가 또 한 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스만은 이미 PFL에서 정상급 선수로 자리 잡았고 이번 승리로 계약까지 종료된 만큼 이제 UFC로 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황입니다. 특히 UFC 입장에서도 우스만은 상당히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젊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데다 누르마고메도브라는 이름이 가진 엄청난 인지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UFC와 우스만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라이트급 디비전에는 또 하나의 빅네임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나 화이트의 짧은 답변과 미소, 그리고 소셜미디어 반응까지 고려하면 우스만의 UFC 데뷔가 머지않았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 발표뿐일 수도 있습니다. 우스만이 UFC에서 누구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될지에 따라 라이트급 판도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이크 폴이 카비비비 자신에게서 PFL 챔피언 벨트를 빼앗았다는 주장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논란은 금요일 밤 뉴욕에서 열린 PFL 이벤트 이후 시작됐습니다. 우스만 누르마고메도가 아치 콜간을 상대로 1라운드 KO 승리를 거두며 타이틀을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경기 직후 제이크 폴이 케이지 안에서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장면을 불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카비비 우스만에게 벨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폴에게서 벨트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바이럴 영상만 보면 카비비 폴에게서 벨트를 빼앗아 우스만에게 직접 전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 폴의 설명입니다. 이런 방식은 우스만의 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과거 이슬람이 UFC에서 경기를 치렀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팀 관계자가 챔피언 벨트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폴은 X를 통해 직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폴에 따르면 그는 오히려 카비백에 직접 벨트를 가져가서 우스만의 허리에 둘러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폴은 자신이 카비백에 벨트를 건네기 전에 당신이 직접 사촌에게 벨트를 전달하고 착용시켜주는 게 훨씬 멋질 것 같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프로모터로서 주목받거나 칭찬받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폴은 자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이터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폴은 또한 자신이 직접 벨트를 전달하는 것보다 카비비 우스만에게 벨트를 걸어주는 장면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장면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됐고 결국 또 하나의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폴은 마지막으로 팬들을 향해 강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자신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더라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번 영상에서 보였던 장면은 벨트를 빼앗긴 사건이 아니라
펄이 직접 카빕에게 우스만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마체베 코치 샤비에르 멘데스가 이슬람의 또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코치로서의 능력입니다. 멘데스는 이슬람이 단순히 뛰어난 파이터로 성장한 것을 넘어 이제는 팀 동료들을 지도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과거 카빕 누르마고메도브가 보여줬던 방식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빕은 자신의 훈련이 끝난 뒤에도 체육관을 바로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스파링을 시작하면 옆에서 지켜보면서 움직임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직접 조언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멘데스에 따르면 이슬람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자신이 직접 경기를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면 팀 동료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개선할 부분을 찾아줍니다. 단순히 유명한 챔피언으로 체육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팀원들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멘데스는 이슬람이 이미 여러 차례 코너에서 팀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슬람은 과거에도 여러 번 팀원들의 코너에 함께 있었으며 상당히 뛰어난 코너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멘데스가 강조한 부분은 이슬람의 care였습니다. 그는 이슬람이 자신의 팀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챔피언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성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훈련하는 선수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스만 누르마고메도브의 성공에도 이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멘데스에 따르면 이슬람은 우스만에게 자신이 과거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의 경기에서 직접 사용했던 특정 세팅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동료에게 전달하면서 우스만의 경기력에도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멘데스가 보는 이슬람의 모습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카빕이 과거 보여줬던 코칭 능력을 조금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슬람이 선수 생활을 넘어 본격적으로 코칭에 뛰어든다면 그의 경험과 전술적 이해도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먼과 찰스 올리베이라의 대결을 둘러싸고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두 선수가 BMF 벨트를 놓고 맞붙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최근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아먼과 찰스의 경기는 BMF 타이틀전이 아닙니다. 두 선수의 대결은 오는 9월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UFC 330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이 매치업이 발표됐을 때 일부 팬들은 이 경기가 과연 BMF 타이틀에 어울리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MMA 기자 리오 지메가 새로운 정보를 전하면서 논란이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UFC가 현재까지 내린 결정은 아먼과 찰스의 경기를 5라운드로 진행하는 것이지만 어떤 타이틀도 걸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BMF 벨트도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음부터 5라운드 경기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초 UFC는 두 선수의 대결을 3라운드로 설정했고 아먼과 찰스 역시 이 계획을 기준으로 훈련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UFC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를 25분 동안 진행되는 5라운드 경기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이틀은 없지만 팬들은 두 정상급 라이트급 선수의 긴 호흡의 대결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UFC 331에선 조슈아 벤과 알렉산더의 판토자의 경기 역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카드에 예정됐던 케일라 해리슨과 아만다 누네즈의 대결은 연기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UFC가 앞으로 BMF 벨트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찰스가 맥스 홀로웨이와 관련된 BMF 타이틀전을 성사시키는 과정에 대해 일부 팬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아먼과 찰스 모두 경기에서 그래플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UFC가 BMF라는 상징적인 벨트를 두 선수의 대결에 걸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타이틀전은 아니지만 5라운드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두 선수의 실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매치업이 될 전망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마카체브가 UFC 330을 앞두고 자신의 미래와 동기부여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안 게리와의 경기가 자신의 마지막 경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예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슬람은 이미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UFC에 입성했을 때 그의 가장 큰 목표는 UFC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급 챔피언이 된 뒤에는 타이틀을 여러 차례 방어하며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더블 챔피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슬람은 그 목표까지 달성했습니다. 현재 그는 두 체급 챔피언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으며 커리어에서도 긴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동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은 과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정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을 이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슬람은 자신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케이지에 들어가는 순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가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긴장감이 여전히 이슬람을 훈련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웰터급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안 게리를 시작으로 마이클 모랄레스, 카를로스 프라테스, 샤프카트 라크모노브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70파운드 디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이슬람이 계속해서 최고의 선수들과 싸운다면 MM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커리어 중 하나를 완성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슬람은 이미 라이트급에서 정상에 올랐고 이제 웰터급에서도 챔피언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목표가 예전만큼 명확하지 않더라도 컴피티션 자체가 여전히 그를 케이지 안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안 게리와의 대결은 단순한 타이틀 방어를 넘어 이슬람이 새로운 동기를 찾고 자신의 유산을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